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제가 요 며칠 글쓰기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이스 플러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실 거고, 그만큼 독서와 글쓰기 모두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한 권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내가 읽은 책이 곧 나의 우주다 라는 장석주 시인의 책이에요. 제목이 너무 근사하죠. 우리가 책을 읽는 건 우리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일이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의 우주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장석주 시인은 워낙 유명해서 제가 특별히 더 소개를 해드릴 게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장석주 시인의 시이고요. 일요일의 인문학이나 마흔의 서재 같은 에세이집과 인문학 서적들, 그리고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쓰셨는데요. 공저로 내신 책까지 다 합쳐서 지금 100권 이상의 책을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쯤은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책 읽기와 글쓰기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에세이들을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챕터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읽은 책이 곧 나의 우주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책 읽기. 장석주 지음. 아우름 9번째. 샘터. 독서는 글쓰기의 준비 작업. 나는 청소년 시절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원치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학교 다니기가 싫었어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 가르치는 수업들이 재미없었죠. 교사들 중에 특별히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들도 없었고요. 그 당시 교사들은 상당히 폭력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 뜨면 학교 가는 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괴로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틀어박혀 이런저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 성적도 바닥으로 떨어져서 학교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죠. 요즘에도 종종 교사들의 체벌에 관한 보도가 있지만,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사들의 구타 행위가 아무 죄의식 없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이유로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여행을 다니다가 국립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을 오가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도서관을 다니며 읽고 싶던 책들을 읽으니까 그제야 살겠구나 싶었지요. 그렇게 숨을 쉴만 하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다양한 책을 본다는 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가보았던 셈이지요.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다양한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입문서 위주의 독서를 하는데, 사고의 균형을 위해서는 자연과학서도 그만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원리는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20대 초반에 만난 작가 중에서도 나에게 큰 지적 자극을 주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콜린 윌슨이라는 작가와 프랑스 출신의 시학자 가스통 바슐라르입니다. 콜린 윌슨은 17살까지만 정규교육을 받고 이후에는 1년의 반은 노동하고 반은 국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글을 썼어요. 훗날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지요. 나는 아웃사이더를 읽고 무엇보다 그의 박학다식함에 놀랐습니다. 굉장한 독학 지식인이다. 내가 갈 길을 이 사람이 먼저 걸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가스통 바슐라르는 시학의 과학을 접목해 글쓰기에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이에요.
그의 작품 초의 불꽃을 읽었을 때 역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책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그의 모든 책을 찾아서 봤습니다. 그 시절 4, 5년에 걸쳐 읽은 많은 책들이 내 인생의 기틀과 지적 토대를 잡아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기를 거쳐 중앙일간지 신춘문예에 등단 후 편집장으로, 이후 출판사 대표로 많은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출판사를 정리하고 얼마간 남은 돈으로 경기도 안성에 집을 짓고 전업작가로 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동양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원고 청탁이 들어와서 노자와 장자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해마다 원고를 5,000매씩 쉬지 않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쓴 책이 80권이 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좋은 전시 있으면 가서 보고 영화나 연극도 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니까요. 날마다 산책하고 덜어는 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한가롭게 살고 있다고 해야겠지요. 역설인가요? 만해의 한용운이 님의 침묵에서 바쁜 것이야말로 진짜 게으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한가로운 사람이야말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쁜 사람은 자신을 돌보지 않으니 게으른 사람이고, 한가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많으니 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글을 쓰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걷기를, 나머지 시간은 책 읽기를 하며 보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소모를 줄이면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덕분에 젊어졌다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요. 부지런한 글쓰기의 비결은 어쩌면 고독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독을 무서워하고 심심함을 못 견뎌 하지요. 지하철에서도 보면 앞에 7명이 앉아 있으면 7명 전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끔찍한 장면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야 해요. 고독이야말로 우리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심심해할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결국 불필요한 일로 자기를 다 고갈시켜 버리니까요. 글쓰기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다. 내가 어릴 적에는 주변에 읽을 만한 책이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10살 무렵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 농촌에는 교과서 이외에 읽을 만한 책이 있는 집이 없었어요. 문화적으로 보면 아주 척박한 환경이었지요. 그래서 나는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든 서재가 있는 집에서 태어나 서재마다 어마어마한 책들이 꽂혀 있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마음껏 책을 읽으면서 자라났으니까요. 10살 때 논산의 한 시골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 청운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교실 뒤쪽 학급 문고에 50권짜리 한국사 이야기가 꽂혀 있더군요. 그걸 다 읽었지요. 그 다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의 형과 누나가 읽던 책들이 다락방에 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국내 문학, 세계 문학, 역사나 철학 따위의 잡다한 책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걸 붙잡고 아무 체계도 없이 무작정 읽었습니다. 책 읽는 것에 재미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친구 집에 놀러가 그 책들을 꾸역꾸역 읽었습니다. 책과 나의 만남은 불가사의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책을 좋아하게 된 것은 본능의 끌림이나 운명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책이 가까이에 있어도 누구는 읽지 않고 누구는 책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찾아서 읽기도 하니까요. 국립도서관에 스스로를 유폐하고 마구잡이로 책을 읽던 20살 무렵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 확신할 수 없는 재능, 다른 아무것도 잘할 자신이 없다는 절망, 그리고 과연 이 선택이 옳은가 하는 회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글을 써서 생계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웃사이더를 쓴 콜린 윌슨의 삶에서 많은 자극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내가 평생 글쓰기를 생업 삼아 살겠다고 결심한 것은 나에게 재능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면한 글쓰기, 쉬지 않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글쓰기 재능은 있는가 보다 했지요. 그 전부터 책은 많이 읽어오기도 했고요. 지난 40여 년 동안 80여 권이 넘는 책을 써냈어요. 하루 8시간씩 책을 읽고 4시간씩 글을 쓰는 자신을 문장 노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읽고 쓰는 법에 대한 나만의 생각과 비결을 담은 글쓰기는 스타일이다 라는 책에서 글쓰기의 본질이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자신의 스타일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종종 어떤 글이 잘 쓴 글이냐는 질문을 받는데 나는 그때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자기답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글, 잘 쓴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글이 잘 쓴 글입니다. 훌륭한 작가들은 모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좋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타일은 곧 쓰는 사람의 삶, 경험, 자세, 태도가 글로써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글쓰기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는 가운데서도 글쓰기의 필요가 늘고 있는 것이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디지털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글 쓸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SNS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게 전부 글쓰기 행위입니다. 다만 그런 글쓰기는 대개 단편적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만을 전달하려다 보니 체계적인 지식이나 깊은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니 이런 도구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글쓰기의 본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NS에 글을 쓰면서 극단적 줄임말을 사용하거나 기호나 이모티콘 사용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일종의 문법 파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글쓰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글쓰기는 같은 세대 사이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세대가 달라지면 소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글쓰기의 본질 중 하나인 소통의 장애가 되는 일이지요. 글쓰기는 작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산다는 것은 세계를 향해 자기를 표현하는 일이고 글쓰기는 자기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니까요. 따라서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장석주 시인은 저자 소개에 날마다 읽고 쓰는 사람이라고 쓰셨어요. 날마다 읽고 쓰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장석주 시인의 글쓰기에 대한 글 읽어봤어요. 오늘도 나의 우주를 더 확장하는 날 되시길 바라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